네, 한국은행이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또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점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유한홍 기자,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는데요. 8회 연속 동결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오늘까지 8번 연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였는데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동결, 2명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매파적 성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달 회의 이후 하는 금통위원들 입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비껴갔지만 올해 하반기엔 한두 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는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점도표로 나타냈는데 현재 2.5%보다 0.5%포인트 높은 3.0% 전망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지난 2월에 2.0%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겠지만 반도체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이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이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는 매우 커졌습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에 2.2%에서 2.7%로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가계부채가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에 있고 26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이달부터 시작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8% 내린 8,160선에서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종목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수익률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1130선에서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50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영성 의원, 유상대 의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중동 전쟁과 반도체 경기 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하였는데 향후 물가 성장 흐름이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 충격의 물가 파급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성장은 IT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 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 사태 전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그것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8번 연속 지금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